안녕하세요. 에너지 시스템 설계 3조 도지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인 암호화폐 채굴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환경 오염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는 최근 몇 년간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서론과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채굴 방법 및 문제 제기를 다루는 본론,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돈에 대한 의존과 요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투자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현금이나 카드와 같은 형태의 자산과는 다르게 도난과 분실에 걱정이 없고 화폐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없으며 이체 및 거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지닌 암호화폐에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암호화폐는 실제 사용하는 화폐와는 다르게 채굴을 위한 컴퓨터 장비를 상시 가동할 뿐 아니라 많은 장비들을 설치하여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비를 가동해야 하므로 에너지 과소비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3조 도지팀은 암호화폐 채굴 시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채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채굴로 인한 문제, 그리고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암호화를 뜻하는 크립토와 화폐를 뜻하는 커런시의 합성어인 크립토커런시를 말합니다. 암호화폐는 주로 은행과 같은 중앙 처리가 아닌 사용자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및 거래 형태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가토모라는 가명을 가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후 비트코인을 베이스로 한 여러 코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어떤 과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채굴을 뜻하는 마이닝은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과정을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는 것에 빗대어 부르게 되며 형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암호화되어 있고 컴퓨터 장비를 통한 엄청난 고도 처리 연산을 통해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암호를 풀어내면 6.25 비트코인이 제공되는데 이는 2021년 10월 기준 한화 약 5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채굴자 사이의 채굴 경쟁이 심화되며 더욱 좋은 성능과 더 많은 장비를 설치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의 소모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초기에는 유일한 방법인 CPU 기반 채굴 방법이 사용되었고, 뒤이어 2010년부터 1년간은 GPU 기반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1년간은 GPU 기반과 FPGA 기반 방법이 공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ASIC를 기반으로 한 채굴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채굴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반 채굴입니다. 이는 컴퓨터 장비 중 하나인 CPU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채굴자의 PC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수 장비나 하드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력 소모 대비 채굴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반 채굴은 기존 방식 대비 높은 효율을 가졌습니다. 또한 GPU가 대부분 PC에 이미 장착된 장비라 채굴자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 대비 채굴량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지 못했지만 전력 사용량이 저렴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에도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세 번째 FPGA 기반 채굴입니다. 먼저 언급된 두 가지 채굴 방식은 전력 소모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력 소모를 낮추는 기술은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FPGA 기반 방식은 채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전의 방식처럼 하드웨어 기반이 아닌 소프트웨어 채굴 중심으로 개량된 기술이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명령 손실들을 최적화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며 채굴 속도 또한 빠릅니다. 기반 채굴 방식은 FPGA에서 한 단계 더 개선된 방법으로 FPGA는 기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채굴에 적합하도록 개량했지만 ASIC 기반 방식은 아예 PC에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오직 채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입니다. 따라서 설계 방식과 목적에서부터 이전의 기술과 차이가 있으며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현재 채굴자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채굴로 인한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굴 장비의 그래픽카드는 24시간 작동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차지합니다. GPU가 3개인 리그는 실행 중일 때 1000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중간 크기의 윈도우 AC 유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크립토 마이닝 기업은 한 장소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유정을 설치할 수 있고 카자흐스탄의 한 광산 센터는 5만 개의 광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정은 전력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열을 발생시키고 더 많은 시추선을 가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장비가 녹지 않으려면 냉방이 필요하고 많은 광산 굴착 장치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 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대의 유정이 있으면 실내가 빠르게 뜨거워지기 때문에 외부 냉각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소규모 작업은 일반적인 입식 선풍기로도 해낼 수 있으나 광산 센터들은 훨씬 더 많은 냉각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디지코노미스트의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 지수는 하나의 비트코인 거래가 완료되는데 1544kWh, 즉 미국 평균 가정의 약 53일의 전력과 맞먹는 시간이 걸린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미국의 평균 kWh당 비용은 13센트이고 이것은 비트코인 거래가 200달러 이상의 에너지 요금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캠브리지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121.36테라와트 시간의 암호화 채굴은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30개 국가에 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추정했습니다. 해시율은 처리 능력을 측정하며 소위 작업 증명 마이닝 프로세스에서 블록을 해결하기 위한 초당 시도 횟수를 말합니다. 현재 해시 비율 및 적합한 마이닝 장치, 기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암호화폐의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였고 비트코인이 총 에너지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20개의 암호화폐들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상위 20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수백 개의 채굴 가능한 코인 및 토큰들은 시가총액 1.77%를 차지하며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 추정치와 기본 가정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채굴 산업이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채굴 장비의 선택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채굴자는 전기 가격 및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정 장치를 종료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힘이 있어야 비트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조사해 보였습니다. 디지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기준 비트코인 블록은 1721.96kWh, 즉 거의 26,000달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연간 135.12TWh의 전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매년 사용하는 전력의 양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토대로 일부 국가의 2019년 전력 소비량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는 광범위한 환경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네트워크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에너지와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디지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1년 단일 비트코인 블록의 탄소 발자국은 대략 116kg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이며 또는 136,028시간의 유튜브 비디오 시청에 의해 생성된 탄소 발자국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간 탄소 발자국은 64.18톤의 CO2입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전기가 석탄을 태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이 주로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은 주로 지저분한 석탄연소 발전소에 의해 구동되는 송전망에 의존했습니다. 일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요구사항과 달리 비트코인 채굴에 필요한 특수 장비는 다른 작업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형태로 엄청난 양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데 디지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1년 하나의 비트코인 블록은 77.80g의 전자 폐기물 또는 1.72와 동등한 무게를 생산합니다. 다음 표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광산, 그리고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 비교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은행 시스템, 금, 광산, 비트코인 채굴의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다른 것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친환경적으로 채굴하는 방안보다는 은행 시스템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 채굴과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게 된다면 더 큰 역할로 인한 더 큰 에너지 소비가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전력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굴장이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데 이때 필수적으로 컴퓨터가 사용됩니다. GPU 기반 채굴장에서는 채굴량이 적은 것을 보완하려 대량의 장비를 하나의 공장처럼 묶어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채굴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24시간 컴퓨터를 멈춤 없이 가동하는데 이때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어 암호화폐 채굴에 따른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및 경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작업으로 인해 121.36테라와트시가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를 뛰어넘는 양으로 무려 전 세계 소비량의 0.69%에 달합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사용 상위 30개국 중 29위에 해당하며 527테라와트시인 한국 전력 소비량의 23%에 해당합니다. 1년 새 꾸준히 증가하여 170.90테라와트시에 이르렀고 폴란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170.90테라와트시의 전력 소모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산하게 되면 81.18메가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결과이며 다른 가상화폐 채굴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이탈리아의 연간 소모량과 버금갈 정도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 거래에 한 번에 30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카드 한 번을 긁는 것보다 75만 배 많은 양이라며 비판했고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들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한 전력 소비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전력 소비량은 최대 약 450테라와트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문제들을 깨닫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을 가진 코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등 암호화폐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체할 방안으로 스위치 토큰이 있습니다. 스위치 토큰은 스위스의 비영리 재단 토큰커머스 재단이 만들어낸 보안 토큰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감축되는 양만큼 토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열심히 할수록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들은 거래가 유효한지 증명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POW라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며 지구온난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스위치 토큰은 POW가 아닌 POP를 사용합니다. 이는 생산자나 이용자가 과정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나 사용량을 보고할 때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탄소 감축 사실을 확인하여 코인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의 감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여러 해결책과 규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정책에 따라 수원시에서 스위치 토큰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외에도 용인, 안산, 포항 역시 스위치 토큰 관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실명 거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채굴장을 보유한 중국은 전력 사용이 심하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채굴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성지로 불리는 네이몽고 자치구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6월 3일부터 제6차 자금 세탁 반지 지침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거래가 발견될 시 규제 당국에 바로 신고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로 1만 달러 이상을 거래할 시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열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관련 규제들에 의해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암호화폐의 채굴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채굴량이 줄어들면서 채굴하기 위해 계산해야 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킴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 평화협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암호화폐 채굴하는 동안 소모되는 전력이 에너지원 중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소 배출량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